또 성과평가 시즌이 돌아왔네요. 이맘때만 되면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부담스럽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불만이 쌓이죠. 모두가 이렇게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왜 결과는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왜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진짜 해결책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다들 공감하실 모두의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평가 제도를 고치려다 실패를 거듭한 어떤 회사의 생생한 사례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진단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해결 모델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성과평가는 많은 회사에서 거의 모두가 기피하는 공공의 적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보편적인 문제점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어떠세요? 이거 완전 우리 회사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거의 모든 직장인이 겪는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요. 사람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점 1위가 뭐냐면요. 바로 평가자의 태도와 역량 문제,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너무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스템 자체의 문제, 그리고 애초에 목표랑 기준부터가 잘못됐다는 불만 순이었어요. 결국 사람, 시스템, 목표 설정 이 세 가지가 다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책은 맨날 바뀌지, 시스템은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지,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식이죠. 평가 기준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좀 불편한 피드백을 주기보단 이건 제도가 문제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쏙 빠져나가고, 직원들은 에라 모르겠다 도전했다가 망하느니 그냥 제일 쉬운 목표 잡아서 점수나 잘 받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 악순환이죠. 자, 그럼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를 고치려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실제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던 핵심 인재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관리자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켜 주려고 점수를 몰아줬고 그 과정에서 이 에이스 직원이 피해를 본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관리자가 그거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관행이잖아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관행 하나가 이제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첫 해에는 인사팀이 평가자 교육이 부족했네 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관리자들은 아니 제도가 문제라니까요 하면서 버티죠.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둘째 해 그래 그럼 제도를 바꾸자 하고 상대평가를 없애고 절대평가를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기준이 뭔데요 하면서 아무도 평가 결과를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셋째 해 좋아 기준을 명확하게 숫자로 다 만들어 했더니 이제는 그 누구도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게 된 겁니다. 그저 숫자 채우기 쉬운 목표만 세우는 거죠. 결국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남은 건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뿐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단 자체를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계속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고 엉뚱한 데다 반창고만 붙이고 있었던 거죠. 병의 진짜 원인이 뭔지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단순 문제,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으면 낫는 그런 거죠.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성과평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복합 문제입니다.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어떤 조치를 취해도 그 결과가 한참 뒤에 나타나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막 생겨나서 애초에 뭐가 원인이었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죠. 바로 이게 복합 문제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뒤에나 알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1년 사이에 문제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처음에 뭐가 문제였는지조차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과평가가 딱 이렇잖아요. 이 비유를 보면 이해가 확 됩니다.
전염병이 처음 돌기 시작할 때 딱 잡으면 몇 명 격리하는 걸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엔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경제가 멈추고 이건 더 이상 바이러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거대한 위기가 되잖아요. 성과 평가 문제도 방치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꼬여버린 실타래를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제 땜질식 처방은 그만둬야 합니다.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통합적인 접근법,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요.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핵심이 바로 이 4개의 기둥입니다. 첫째, 애초에 우리가 왜 평가를 하는지 목적부터 바로 세우는 설계. 둘째, 그래서 뭘 어떻게 평가할 건지 구체적인 콘텐츠. 셋째, 이걸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지 계속 지켜보는 모니터링. 이 4가지는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멋진 모델을 그냥 그림의 떡으로 놔둘 순 없겠죠. 이걸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각 기둥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설계.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성과평가의 목적을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평가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가를 통해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하고 직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업 경쟁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야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져요. 상대평가는요, 결국 옆에 있는 동료를 이기라고 부추기는 제도예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절대평가는 저기 밖에 있는 시장의 경쟁사를 이기자는 거예요. 우리 팀이 다 같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고 성장하자, 이런 개념이죠. 지금 같은 시대에 필요한 건 옆자리 동료 밟고 일어서는 직원이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팀 아니겠어요? 두 번째 기둥은 컨텐츠, 즉 평가의 알맹이입니다. 그냥 목표 달성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 회사 전체의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눈에 보이게 연결해줘야 아,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동기부여가 되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거, 쉬운 목표를 100% 달성한 것보다 진짜 어려운 목표에 도전해서 70%를 달성한 걸 더 높이 평가해주는 난이도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들 몸살이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생기겠죠. 소통을 잘한다 같은 뜬구름 잡는 역량평가도 그만해야 해요. 소통을 잘하는 행동이란 회의 때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처럼 구체적인 행동 예시를 만들어줘야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기둥인 교육과 모니터링. 이건 우리 몸의 면역 체계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튼튼하게 태어난 몸도 금방 병들고 말죠. 교육, 이거 관리자만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평가를 받는 직원들도 내가 이 평가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교육을 받아야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은요,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잘 작동하는지, 혹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계속 살피고 보강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냥 서랍 속에 잠자는 죽은 문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과거의 평가 방식이 낳은 문제들을 땜질 처방하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이 시스템이 과연 미래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의 문제를 푸는 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의 성공을 설계할 것인지 이제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